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인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8세 한 여성의 인생 역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던 여자. 25년간 무능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시댁의 무시를 견뎌낸 여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시댁 전체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께도 큰 울림이 될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가을, 은정은 47세였습니다. 남편의 세 번째 사업 실패로 빚은 5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고 은정의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정은 하루에 3군데를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동네 빵집에서 3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마트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오후 6시 집에 돌아와 딸의 저녁을 챙긴 후 밤 10시부터 온라인 데이터 입력 일을 했습니다. 잠은 새벽 2시에서 5시, 딱 3시간이었습니다. 7살 딸 나래는 엄마가 항상 피곤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이미 나가 있었고 저녁에 만나는 엄마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나래는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래가 엄마에게 괜찮다고 얼른 쉬라고 말했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재호는 집에 있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진 재호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은정이 밤늦게 돌아오면 재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쓰레기는 넘쳐났습니다. 은정은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호가 요즘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가 사업 실패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아내가 옆에서 잘 다독여줘야 한다고. 은정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가 다독여주는가? 하루 3시간 자며 3군데 일하는 자신은 누가 걱정해주는가? 하지만 은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설날이었습니다. 은정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댁에 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시누이 지연도 왔지만 주방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가끔 주방에 들어와 이것저것 지적만 했습니다. 전이 탄다고 했고 나물간이 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재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재호가 많이 우울해한다고. 며느리가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고.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 게 잘못인가?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버는 것인데. 하지만 은정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재호는 졸고 있었고 뒷자리에 나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이대로 살다가는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7세. 경력이 단절된 지 10년. 빚 5억 원. 일하지 않는 남편. 어린 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40대 여성 재취업에 관한 글. 경력 단절 여성 창업에 관한 정보. 중년 여성이 딸 수 있는 자격증.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은정의 상황에 맞는 것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은정은 노트북을 덮으려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성공 사례였습니다. 40대 주부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5년 만에 연 매출 10억을 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은정은 그 글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가능할까? 자신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창업 자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단어. 40대 주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날 밤 은정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아직 싹이 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라나서 은정의 인생을 바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련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돌려 199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정이 처음 재호를 만났을 때 그녀는 33세였습니다. 대기업 경리과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30대 초반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은정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괜찮은 남자야. 성실하고 착해. 한번 만나봐. 1999년 9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재호는 35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무난했습니다. 재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듣는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재호는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박한 카네이션 한 다발이었지만 은정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재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고. 어머니 혼자 자신과 여동생을 키웠다고.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다고. 은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재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1999년 겨울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다정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났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은정이 야근할 때면 재호는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재호가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가 고마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호가 은정에게 부모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은정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2000년 봄 은정은 재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은 60세였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집안은 어떤지. 은정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대기업 경리과에서 일하고 있으며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만족스럽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지연도 그날 집에 있었습니다. 30세의 지연은 미혼이었고
언니가 될 은정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연은 은정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는지, 명절 음식은 만들 수 있는지, 아이는 좋아하는지. 은정은 대답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호가 좋았기에 은정은 참았습니다. 2000년 가을,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은정은 시댁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의견을 냈습니다. 결혼식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하객은 몇 명 부를 것인지,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것인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의견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에는 말을 하려다가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그런 은정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은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00년 11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재호도 환하게 웃으며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재호가 말했습니다. 평생 은정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은정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 은정의 저축과 재호의 저축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은정은 퇴근 후 집을 꾸몄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반 6개월은 평화로웠습니다. 재호는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재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은정은 놀랐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재호는 회사 생활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고 싶지 않다고. 독립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은정은 불안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할 거라고. 당신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기라 가능성이 크다고. 재호는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결국 은정은 재호를 믿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은정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20년간 은정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1년 봄 재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은정도 함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 안정적인 수입, 회사에서의 인정,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은정은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리고 이 실수를 바로잡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하지만 그때의 은정은 그저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여름, 재호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의류를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재호와 친구가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정과 재호가 모아둔 결혼 자금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상품 사진을 찍고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고객 문의에 답했습니다. 처음 2달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고 매출도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은정도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쌓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친구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재고 처리 방법을 놓고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재고는 쌓여갔습니다.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호의 친구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호는 혼자서라도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2년 봄 사업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5천만 원의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팔리지 않는 의류 재고뿐이었습니다. 재호는 무너졌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은정은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경력 공백이 있었고 나이는 35세였습니다. 대기업 재입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은정은 작은 회사의 격리 자리를 찾았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 했습니다. 2002년 여름 재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은정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고, 상사가 무시한다고,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2003년 가을 재호는 다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배달 사업이었습니다. 은정은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실패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호는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시장 조사도 제대로 했고 계획도 탄탄하다고. 은정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2004년 초 재호의 두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은정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만 남편을 도왔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정이 1년간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고 재호는 열심히 배달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업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재호는 장사 수완이 없었습니다. 손님과의 소통도 서툴렀고 마케팅도 몰랐습니다. 매출은 점점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배달 사업은 적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손해가 났습니다. 은정은 추가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친정에서 1,000만 원을 빌렸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005년 말 재호의 두 번째 사업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실이 더 컸습니다. 초기 투자금 3천만 원과 추가 투입한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 2천만 원도 남았습니다. 은정은 그때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재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다음에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은정은 지쳐갔습니다. 2006년 그해 봄에 은정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재호는 기뻤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책임감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2006년 가을 딸 나래가 태어났습니다. 은정은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재호는 그 사이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물류회사였습니다. 은정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재호는 또다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카페 사업이었습니다. 은정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있고 빚도 있는데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친구와 계약을 했다고, 돈도 일부 투자했다고. 은정은 절망했습니다. 2008년 재호의 세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정이 모아둔 돈과 은행에서 추가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혼자서 PC방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PC방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PC방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2009년 여름 재호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은정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0년 봄 세 번째 사업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빚이 5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초기 투자금 5천만 원, 운영 중 추가로 들어간 비용 2억 원, 그리고 PC방 폐업 후 남은 대출금 3억 원. 재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에게 의지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그때 은정의 나이 47세였습니다. 10년간 남편의 사업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은정의 청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7살 딸이 있었고 5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정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은정은 48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세 번째 사업 실패 후 1년이 지났지만 재호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돕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하루에 3군데를 일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은 여전히 아들만 걱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2011년 추석이었습니다. 은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8살 딸 나래도 엄마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작은 손으로 상추를 씻고 그릇을 나르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재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까지 주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은정을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다고,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고.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지연도 와 있었습니다. 44세의 지연은 여전히 미혼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연은 은정을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 맞벌이로 바쁘시다면서, 오빠는 집에서 쉬시고 언니만 고생하신다면서.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일을 해봐서 아는데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혼자였으면 어떻게 살았겠냐고. 은정은 참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은정이 전을 부치는데 지연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전이 좀 두껍다고, 색깔이 고르지 않다고, 자신이 예전에 부친 전이 더 예뻤다고. 은정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그리고 은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재호가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며느리 만나서.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남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며느리가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덕에 산다고. 자신이 하루 3시간 자며 3군데 일하는 것도, 5억 원 빚을 갚기 위해 허리 휘도록 일하는 것도 모두 오빠 덕분이라고. 은정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은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호가 요즘 우울해한다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며느리가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남편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니 조금 일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은정의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일을 줄이라고. 5억 원 빚을 누가 갚는데. 매달 200만 원 이자를 누가 내는데. 하지만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정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뒷자리의 나래는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래를 침대에 눕히고 은정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간 남편의 사업 실패를 견뎌왔습니다.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 허리 휘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그 누구도 은정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정을 탓했습니다. 남편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은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할까?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5억 원 빚, 8살 딸, 48세의 나이. 이혼을 해도 빚은 남습니다. 딸은 키워야 합니다. 나이는 더 먹습니다. 은정은 이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여성 창업, 50대 여성 자영업, 경력 단절 여성 재기. 수백 개의 글을 읽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더 이상 시댁의 무시를 참을 수 없다고. 더 이상 무능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고. 48세.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시댁이 자신을 무시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은정을 일으켜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 시댁 모두가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 은정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나를 증명한다. 그 글씨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48세 김은정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은정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온라인 쇼핑몰을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은정은 마음담다라는 작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 의류 쇼핑몰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단돈 50만 원. 무재고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달 매출 80만 원, 순이익 15만 원. 미미했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객 리뷰를 분석하고 상품을 개선하고 SNS 마케팅을 했습니다. 6개월 후 매출 500만 원. 1년 후 매출 1천만 원. 은정은 파트타임 일을 모두 그만두고 쇼핑몰에만 집중했습니다. 재호는 아내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댁도 몰랐습니다. 2014년 은정 51세. 월 매출 3천만 원, 순이익 600만 원.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딸 나래는 주말마다 엄마를 도왔습니다. 2016년 은정 53세. 월 매출 1억 돌파. 그리고 마침내 5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은정은 통장 잔고를 보며 울었습니다. 6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재호는 그때서야 아내를 다시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격리 일을 맡겼습니다. 재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8년 은정 55세. 연 매출 30억 달성. 그해 가을 지역신문에 큼직하게 실렸습니다. 50대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 기사는 인터넷 뉴스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신우이 지연이 보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년 여성, 온라인 쇼핑몰로 연 매출 30억 달성. 클릭해서 들어간 기사에는 은정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졌던 여성.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하며 6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 현재 직원 15명, 연 매출 30억 규모의 쇼핑몰 대표. 지연은 즉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도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82세의 노인은 며느리가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재호에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재호는 담담하게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이 떠들썩했습니다. 지연이 기사 링크를 올렸고 친척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연 매출 30억이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채팅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를 10년 넘게 무시해왔습니다. 무능하다고, 남편 덕에 산다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는 시댁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재호를 통해 은정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은정은 거절했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사실 은정은 의도적으로 시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고민 끝에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었기 때문입니다. 20세가 된 딸 나래는 엄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설날 아침, 은정 가족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시댁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82세의 노인은 은정을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누이 지연도 예년과 다르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도 모두 은정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주방으로 가려는 은정을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오늘은 쉬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은정에게 부러워하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기사를 봤다고, 대단하다고, 연 매출 30억이면 엄청나다고. 은정은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식사 후 은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정을 붙잡으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재호가 어머니가 많이 놀라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뒷자리의 나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멋있었다고. 은정은 백미러로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댁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은정의 성공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은정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2019년 봄 은정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은 50억을 넘어섰고 직원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은정은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고 유통망도 확대했습니다. 그해 여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은정의 일상, 회사 운영, 직원들과의 관계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재호와 나래도 출연했습니다. 재호는 카메라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아내에게 큰 짐을 지웠다고. 하지만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다고.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나래는 어린 시절 엄마가 밤새 일하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다큐멘터리는 그해 가을에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높았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송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만나고 싶다고, 꼭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이 은정의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재호의 사촌들까지. 총 7명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83세의 고령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82세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를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아들만 걱정하고 며느리의 고생은 외면했다고. 방송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시누이 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은정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쌓인 상처가 사과 한 번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인정받으려고 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산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빚을 함께 짊어질 때 시댁의 위로가 필요했다고. 새벽 3시까지 일하며 빚을 갚을 때 격려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시댁은 아들만 걱정했고 며느리는 무시했다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를 거라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83세 노인의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명절 때 은정은 더 이상 혼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처럼 대했습니다. 시누이 지연은 사업 조언을 구하러 은정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정의 온라인 쇼핑몰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은 80억을 돌파했습니다. 재호는 이제 회사의 든든한 격리 담당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58세의 재호는 더 이상 사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사업을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딸 나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나래는 엄마 회사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올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나래는 고집했습니다. 엄마가 일군 회사를 함께 키우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어받고 싶다고. 은정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2024년 은정은 58세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연 매출 120억을 달성했습니다. 직원은 50명으로 늘었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딸 나래는 이제 이사로 승진해 경영 전반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32세의 나래는 엄마보다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재호는 60세가 되어 정년을 맞았지만 아내 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출퇴근했고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33세에 결혼했을 때 꿈꿨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행복, 안정적인 가정, 사랑하는 가족.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실패, 5억 빚, 시댁의 무시, 외로운 밤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은정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8세의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여자. 하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은정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48세 때 적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나를 증명한다. 떨리던 그 글씨를 보며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재호와 나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래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은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고.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58세 김은정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봄 은정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58세,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은정은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은정 씨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여자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25년간의 인내와 10년간의 도전 끝에 그녀는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